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해. 알았어. 아이고, 내려와봐. 아휴. 평시 이리 와. 앉아. 여보,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아니, 하지 마.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하지 마. 안토니 얘기거든. 벌써 재미없네. 안녕. 라리가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 영주영이야. 이번 주 이야기도 기대되지? 바로 안토니 이야기야. 재미난 건 뭐냐면 안토니가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지. 예상한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예상을 못했거든. 근데 안토니가 너무 잘하는 거야. 물론 안토니 이야기 지겹지. 귀에서 피나지.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이곳저곳에서 얘기했으니까 또 안토니 이야기 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지. 근데 안토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친구가 오늘 새벽에 또 골을 넣었거든. 베티스가 헨트하고 UEFA 컨퍼런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펼쳤는데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 물론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안토니가 아니라 박한부지. 박한부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가 선제골을 넣었다니까. 안토니, 박한부, 알티미라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베티스가 또 승리를 거뒀어요. 베티스 입장에서는 UEFA 컨퍼런스 리그가 매우 중요한 대회거든. 왜냐면은 코파델레이는 대 바르셀로나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탈락했어.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11위로 부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곳은 UEFA 컨퍼런스 리그가 유일하단 말이지. 거기다가 리그 페이지 15위이긴 하지만 3승 1무 2패를 기록하게 했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여기다가 헨트가 만만한 팀이 아니야. 내가 홍현석 경기 예전에 해설했었거든. 그때 헨트가 잘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트 원정에서 3대0 승리는 이야기할 만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중심엔 누가 있었다? 안토니. 그래서 오늘도 안토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재미있는 건 안토니야. 안토니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거든. 상파울로? 아약스? 메뉴? 그래도 이야기 시작은 영입 시기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베티스가 1월 달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안토니를 메뉴에서 임대 영입했어. 근데 나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봤거든. 안토니의 주급이 매우 세요. 베티스가 소화하기에는 주급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메뉴는 안토니 주급의 84%를 보조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안토니를 임대 영입할 수가 있었고 메뉴 입장에서는 물론 주급의 84%를 보조하긴 하지만 전력의 선수를 임대 보내면서 나름대로 다이어트에 좀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지. 사실 베티스의 CEO 라몬 알라르콩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하고 오른쪽 윙어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쿠초하고 안토니를 영입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안토니가 최근 활약이 좋으니까 베티스는 안토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안토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메뉴 팬들 인내심이 좋아서 그렇지 안토니 볼 때마다 짜증이 났을 거야. 안토니 2022년 여름에 영입할 때 이적료가 8,130만 파운드야. 9,500만 유로였다니까? 1,000억이 넘어가요. 메뉴 역사상 두 번째 이적료걸? 그 정도로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을 했는데 첫 시즌에는 2022-23 시즌 공식 44경기에서 8골 3개의 도움을 했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좋아지겠거니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더 나빠졌거든. 그 다음 시즌 공식 38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 그리고 올 시즌 전반기 14경기에서 1골 넣었어요. 에릭 테나흐 감독이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고 데리고 오는 건 좋단 말이야. 그럼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에릭 테나흐 감독은 또 경질이 됐지. 아모리 감독 밑에서는 안토니가 출장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를 못했고 그 결과 베티스를 임대하게 된 건데 솔직히 메뉴 시절 얘기하면 처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정말 실패지. 실패, 대실패. 메뉴에서 96경기 출전했는데 12골 5개의 도움밖에 못했으니까. 사실 안토니 상파울루 시절도 그렇고 아약스 시절도 그렇고 활약이 매우 뛰어났거든. 2021년부터 브라질 대표팀에서 차출됐어요.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윙어로서
16경기에서 2골이나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맨유에서는 처참한 실패. 더 이상 다른 표현이 불가능해요. 근데 라리가에서는 달라. 베티스의 안토니는 완전히 다른 놈이야. 베티스에서 안토니는 공식 3경기를 출전했는데 2골을 넣었어. 3경기에서 2골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값어치가 높은 활약을 한 거지. 여기다가 라리가 2경기에서는 매 경기 연속으로 MOM으로 선정이 됐어. 물론 난 이건 믿지 않아. 왜냐면은 이스코를 뽑을 수도 있고 또 셀타비고 선수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토니가 MOM으로 선정된 건 사실이잖아. 안토니가 22라운드 아틀레틱 클로브전에 데뷔를 했는데 2경기 선발 출전해서 데뷔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72분 동안 슈팅 2개, 유효 슈팅 하나를 했어. 저 유효 슈팅이 매우 중요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감아찼는데 이것이 맞고 나오면서 이스코가 선제골을 기록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는 팬들에게 눈도장을 받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23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도 선발 출전해서 선제골을 기록해. 문전에서 맞고 나온 걸 세컨볼을 잡아서 앞에 수비수가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왼발로 감아차면서 골을 기록했거든. 라리가 데뷔골을 굉장히 빠르게 기록한 거지. 그러면서 베티스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2대0으로 리드했었는데 후반전 3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2대3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어. 이 경기에서는 슈팅 2개, 유슈팅 2개였어. 그리고 오늘 새벽에 펼쳐진 헨트전 이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선발 출전했는데 또다시 선제골을 넣은 거야. 이 경기에서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왼발로 감아찼고 이게 바운드 되면서 골로 연결이 됐지. 슈팅 4개, 유효슈팅 2개. 자, 슈팅 얘기를 내가 계속했는데 슈팅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 그만큼 안토니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 그런데 안토니는 드리블 성공 기록이 너무 낮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안토니는 오른쪽 풀백으로 누가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해. 오른쪽 풀백으로 공격적인 애가 나왔을 때 안토니의 위력이 더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볼 경합 기록을 적어놨는데 볼 경합 기록이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 사실 드리블 능력이야. 선수의 개인 플레이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향상되는 경우는 드물잖아. 근데 볼 경합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 적극적일 수가 있잖아. 더 투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더 기록이 향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안토니는 베티스에서 슈팅 능력과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드리블과 키패스 능력은 떨어진다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안토니는 더욱더 분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안토니가 자신감을 획득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안토니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아틀레틱 클로브전 데뷔전이니까 이 경기를 정말 기대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무승부는 슬프지만 팀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코는 스타다. 나는 이스코하고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덧붙였고 나는 베티스에 내 삶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어. 결과론적으로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인터뷰를 했고 셀타비고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2골을 넣었는데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매우 좋은 시작을 했지만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수비 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수비 쪽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헨트전 같은 경우에는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지. 솔직히 나는 올 시즌 베티스가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티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코파델레이에서 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당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현재 11위거든. 7승 8무 8패야. 여기다가 최근 공식 7경기에서 2승 1무 4패를 기록했어. 최근 흐름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셀타비고전 생각해봐. 역전패를 당했잖아. 헨트전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다는 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즌 내내 부상 선수가 있어. 지금도 포르나이스, 아이토르 루이발, 베에린, 카르발료 같은 선수들이 부상이거든. 전반기에 이스코 부상이었지. 그리고 나서 로세소 부상으로 또 이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선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그럼에도 베티스 팬들은 펠레그리니 감독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2020년 7월 이후로 베티스는 7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 5위 한 번, 6위 두 번, 7위 한 번 이렇게 했을 거야. 2021-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5위를 기록했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거든. 코파델레이 우승은 17년 만이야. 그러면서 베티스는 자신들의 영웅인 호아킨을 아름답게 보내는데 성공을 했지. 거기다가 펠레그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후안미라든가 윌리안 주제, 이스코, 로세소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들을 활용하거나 영입해서 활용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반기에 이스코가 부상일 때 로세소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물론 이스코가 부상해서 돌아온 다음에 로세소가 부상당했다가 돌아오면서 로세소는 선발로는 뛰지 못하고 이스코 백업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재활 공장장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를 잘 이용하니까 안토니도 잘 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야. 펠레그리니 감독이 안토니에 대해서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안토니가 지금 흐름이라면 펠레그리니 감독의 기대에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러면 안토니는 라리가에서 성공할까? 이건 며느리도 모르지. 이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정도 활약이면 대만족이지. 알라르콘 CEO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완전 영입을 생각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안토니의 활약에 만족하고 있어. 3경기에서 2골이고 그리고 골을 못 넣은 경기에서도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토니의 드리블과 템포를 보면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했는지 알 수가 있어. 드리블이 뛰어나지가 않고 테크닉이 뛰어나더라도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템포 자체가 느려.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에는 조금 더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키패스를 자주 뿌려주거나 이러진 못하고 있으니까 경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 여기다가 안토니가 골을 넣었던 장면 보면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이거든. 왼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 이 패턴에 대해서 라리가의 다른 팀들이 준비 안 할까? 안토니 파해법이 안 나올까? 나는 곧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안토니 입장에서는 지금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더 잘하면 땡큐베리 감사인데 더 잘할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안토니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지? 뭐? 재미없다고? 댓글 재미있다고 남겨라. 재미있어요 형. 그렇게 남겨. 협박 아니고 부탁이야. 간절한 부탁. 알지? 안토니 이야기를 했는데 안토니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여기서 더 잘하길 바랄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 활약 여부와 좀 상관없이 순위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 베티스가 지금 라리가 11인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놓고 경쟁하지 않을까? 그것이 컨퍼런스 리그일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상자 관리를 해주고 있고 여기다가 펠레그리니 감독이 선수 운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선수단도 나쁘지 않아요. 최전방에 박한부, 쿠초, 빅토르 호키, 오른쪽에 안토니, 왼쪽에 헤수스 또는 압데, 그리고 이선에 이스코 또는 로세소 선수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감독이 베티스의 성적을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안토니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안토니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안토니를 또 얘기하는 시간이 올까? 글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